그럼 이게 문제풀이 패턴으로 넘어가서 이게 첫 번째 문제풀이. 많이 나오는 그 수식을 활용해서 막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 전체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에서 보통 VT 그래프를 그립니다. 계산할 수 있는 VT 그래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A를 뜻하고, 가속도가 양이냐, 음이냐, 0이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면적을 가지고 S를 찾아내고, 그럼 여기 있는 이 Y절편, 이거 가지고 V0라는 값을 찾아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풀이. 저는 이거 가지고 모든 운동을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푸는 법. 해서 역학 굉장히 쉽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학에 운동하면은 공식으로 갈래? 그래프로 갈래? 문제 주어진 거 찾고 그거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해내면 충실하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자, 뭐 그렇게 갖고 이렇게 나오면 기본 개념이 끝나요. 기본 개념 정의, 그 다음에 계산법, 그 다음에 관계식 해서 딱 우리나라 전통 지리학인 풍수처럼 좌총령 500호를 딱 끼고 있으면은 튼튼해지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이론은 끝났고 운동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그 운동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관찰을 하는 게 중력장 운동이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 스타디로 중력장 운동을 배웁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힘이 미치고 있는 공간을 뜻해서 힘의 기본값인 가속도가 나와요. 가속도를 이제 A라고 안 쓰고 G라고 쓰고, 이 특이한 값이죠. 지구라는 거에서 G는 9.8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운동의 처음이니까 초기 조건. 요 두 개만 나오면 이 관계식으로 미래에 무엇이건 다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뉴턴 철학에서 보는 우주입니다. 결정론적 세계관이죠. 초기 조건과 그 관계식을 하면 미래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숙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뉴턴 역학이 나중에 확률론을 바탕으로 하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쪽으로 슝 변하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여튼 그래서 중력장 운동은 보통은 뭐 다른 흐름을 하는데 저는 그냥 운동에 대한 특수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가 총 5가지로 분류가 돼서 처음에 자유낙하, 연직 상방, 연직 하방, 그리고 수평투사, 대각선 투사 해서 여기는 1차원 운동, 여기는 2차원 운동. 그럼 여기는 VT 그래프 1개, 여기는 VT 그래프 2개, 2층 구조로 그리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거는 이 두 방법으로 중력장 운동에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싹 끝나는데,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운동의 업그레이드 영역인 상대 운동이 등장하죠. 상대. 혼자 움직이는 절대가 아니라 상대 2개 이상이 동시에 움직이는 세상을 그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구가 항상 가만히 있는 거라 생각했던 게 뉴턴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느끼느냐? 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지금도 아마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일산 자유로 귀신 얘기 아시죠? 뭡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왼쪽을 딱 봤더만 내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달리는 사람이 있더라. 뭐 사람이 달리는가 보네 하는데 나는 지금 시속 100km. 차 밖에.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눈이 마주친 이유는 걔가 안 달린다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모골이 성연해지는 거죠. 왜? 나는 자동차 탔는데 저 사람 달리면서 100km? 귀신밖에 없다. 뭐 그러면서 난리 나죠. 알고 보니 거울에 비친 자기 눈이죠. 뭐 그런 얘기들인데 거기서 상대. 똑같이 달리면 안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하고 내하고 똑같은 수준이라서 똑같이 놀다 보면 같이 다운되고 있는데 서로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같은 운동을 우리는 정지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달리 움직일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볼 건가,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빗방울이 어떻게 보이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담아냅니다. 이거는 차원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세 번째 문제풀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풀이는 다 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거 가지고 보통 얘기하고, 저는 이게 더 쉽고, 이미지로 할 수 있고, 직관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추천하고요. 이거는 개념이 익으면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암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 대한 업그레이드까지 쫙 나오는 흐름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힘에 대한 디테일을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F는 MA라는 공식을 새롭게 뒤져봅니다. F와 A가 연결될 때 개수로 M이 남아있는데 그냥 아무 M, 아무 F를 들고 와서 쓰면 안 되고
관련돼 있는 그 영역에 작용하는 힘을 다 들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또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바운더리, 경계를 설정을 하고 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것만 들고 와야 돼요. 그럼 질량은요, 당연히 그 바운더리 안쪽에 있는 질량을 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힘, 개별 힘들 중에서 가속도로 변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다 묶어서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힘을 외력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거죠. 내력은 그 안에서 주고받으면서 사라졌죠. 그 이론을 세 번째,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걸 FMA, 이걸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고, 운동은 원래 주어진 거다. 원래 가만히 있으면 정지한다, 힘을 주면 운동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운동하는 거고 운동이 변하는 게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했던 운동의 속성에 대한 얘기, 관성의 법칙이 뉴턴의 1법칙, 뉴턴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전통에 대한 운동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얘기한 거고, 뉴턴은 그 운동이 변하는 게 힘의 기능이다, 역할이다. 그럼 그 힘은 혼자 작용하지 않고 쌍으로 작용하니까 힘을 합칠 때는 안쪽에 서로 주고받는 거는 내부자 거래라서 주고받고 빵이 될 거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만이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이 뉴턴의 방정식을 구한 거죠. 그래서 요걸 찾는 거예요. 이게 역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힘과 운동 방정식, 줄여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고, 역학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운동 방정식을 구한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역학 문제를 풀어라. 달리 말하면 운동 방정식을 구해보라. 달리 말하면 힘과 운동을 각각 따로따로 분류해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세 가지 용어 변환을 시켰죠. 번역을 했습니다. 역학이란 운동 방정식 구하는 거고, 그거는 힘과 운동의 요소를 구하는 거고, 다시 번역하죠. 힘은 FM, 운동은 SVAT. 이것들을 구하는 거다. 환원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구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다. 역학에서. 간단해졌죠. 자, 그래서 힘과 운동에 대한 총론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요걸 잘 설정해서 뭘 힘으로, 외력으로 볼 건지, 질량을 뭘 할 건지, 그것만 개를 형성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오개념이 생기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총론 끝. 이제부터는 강론 들어갑니다. 힘의 여러 가지 버전. 보통 고등학교 물리에서 대놓고 가르치는 5가지 명시적인 힘. 마찰력, 그 다음에 탄성력, 그 다음에 중력, 만류력, 전기력, 그 다음에 공기, 저항력, 유체 속에서의 저항력. 이게 보통 물리 1, 2 이런 거에 나올 때 구체적인 힘으로 역학에서 배우는 종류입니다. 근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이거 모르면 전혀 전개가 안, 네가 알아서 노하우로 터득해내라. 그래서 요 얘기가 쓰여진 책은 그 저자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있는, 남들을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뭔가 길러낸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이걸 명시로 했으니까 그 중에 최고라는 거죠. 예. 수지강력과 장력. 그럼 이거 말고 역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다른 영역에서 다루는 거, 전자기학에서 로렌츠 힘.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물리 말고 일반 물리에 넘어가서 그때에서만 나오는 유체에 작용하는 힘, 부력.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애매한 건 얘들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데 심화로 넘어가면 또 엄청 어려워요. 그 다음에 유체가 나와서 부력이 나왔다면 또 다른 유체 속에 작용하는 힘에서 이 공기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로렌츠 힘은 당연히 자기장 속에서는 로렌츠 힘 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낱낱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 흑은 호출, 신호입니다. 호출 기호.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걸 불러올 건가. 힘은 또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따로따로 정의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조건에서 이 힘들을 생각해내야 될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히 마찰력은 몇 종류가 있어요? 네, 3종류입니다.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서 다 다른 거라서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정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탄성력도 조건 따라 또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건 따라 쫙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테일로 넘어가면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총론은 뭐 학생들이 처음 할 때 총론은 좀 거시적이고 뭔가 딱 엄밀하지 않으니까 그래 괜찮네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막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큰 틀만 돼 있으면 세부적인 거는 뭐 유사시는 그냥 그거 버려도 되고요. 한두 개는 아니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부가 관점을 키우는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 공부에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싹 변합니다. 첫 번째 항례가 여기서 와요. 요것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운동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그래서 운동은 병진 운동이었는데 S, V, A, T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게 원운동, 회전운동으로 운동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것도 SVA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세타와 오메가, 알파 T로 운동을 풀어내는 3요소가 구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원운동이 나오면은 얘들하고 합쳐서 주기운동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는 주기운동을 표현하는 주기 T와 진동수 F 이런 게 등장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어려운 운동인 단진동이 등장합니다. 단진동을 운동의 형태로 원운동의 정사형이다. 두 번째, 거기 작용한 힘을 복원력이라 한다라고 해서 이 정의 내용과 이 정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